자, 이번 시간에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이 간이과세는 지금 세무이급에 별도로 파트로 이렇게 처음 들어온 거예요. 시험 문제가 우리 주변에 생각으로 이 간이과세 제도를 활용하시는 사업자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시험 잘 알아두라고 시험 문제 꼭 내겠죠. 그래서 내용은 어렵지 않고 또 앞에서 벌써 간이과세에 대한 얘기 나올 때마다 여러 번 다 해봤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읽어봐도 되긴 할 텐데 여기 별도로 계산하는 게 좀 있어서 좀 쉽지 않은 부분만 제가 추가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간이과세 제도의 취지. 간이과세 제도는 사업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의 보호와 사업자 보호, 그다음에 납세,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연간 수입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일반 가세자와는 다른 방법으로 세무를 납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나와 있어요.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 간이과세 요것도 시험 문제 잘 이론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간이과세자의 납부 세액의 공급 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10만원. 우리 보통 일반 과세자인 경우에 자, 공급가액이요. 공급가액은 10만원. 그 다음에 세액은 만원. 그래서 이거 지금 매출세액만 있다고 치면 이 만원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매입세 아무것도 없어. 그냥 이거 납부해야지 돼. 근데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은 좀 다르더란 말이죠. 간이과세자는요, 똑같이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 10만원, 그 다음에 세액 만원, 이렇게 있는 것을 부가세 계산할 때 얘는 공급대가로 계산해요. 공급대가는 얼마예요? 11만원인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서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217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 쓰고 있어서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217페이지에 217페이지가 아니라 쏘리 216페이지네요. 216페이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업종별 부가가치율. 지금 여기에 A, B, C 여기 있는 그 업종들에 대해서 부가가치율이 퍼센티지가 따르게 쭉 다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그래서 간이과세자인데 지금 뭐를 하는 거기 소매업 A에 나와 있죠. 소매업. 우리 주변에 소매업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이과세자인 분들 꽤 많단 말이죠. 그럼 거기 세율이 몇 퍼센트라고 나와 있어요? 15%라고 나와 있죠. 그럼 15% 부가가치율을 여기다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럼 금액이 얼마로 계산되나요? 이거 한번 계산해 봐야겠네. 11만원 곱하기 15%니까 16,500원 나오네요. 16,500원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다가 부가가치세율 10%를 곱해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나요? 1,650원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물건 팔았는데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얼마 납부했어요? 만원 납부했죠. 근데 간이과세자는 얼마 납부해요? 그럼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지란 얘기예요. 즉 국가에서 부가세법에서 이 사업자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니까 부가가치세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간이사업자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좋죠? 좋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 신규 사업자분들이 간이과세자를 처음에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정한 매출에 8천만 원 넘어가지 않으면 다음에 또 간이과세자로 계속 돼요. 근데 간이과세자로 선택하는 사람들의 큰 단점은 뭐냐면 저기 우리가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할 때, 즉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돈 투자가 많이 되는 것들은 간이과세자 선택하면 안 돼요. 매입세액 공제 못, 매입세액 환급 못 받아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나? 여하튼간에 그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대부분 계산하는 것들이 다 뭘로 계산한다? 이 공급대가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특징이.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방법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죠. 자, 두 번째 매출은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를 곱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한다? 매입세액 공제도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없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데 혜택을 주는데 매입세액 공제 10% 다 해주면 안 되겠죠. 예전에는 세법 개정되기 전에는 매입세액도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해서 공제해 주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요. 매입세액 전액 공제받을 수 없고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급대가, 여기 똑같이 공급대가라고 나와있죠. 0.5% 납부세액을 한 대로 공제한다. 0.5%만 해준다는 얘기예요. 뭐에? 공급대가에. 그럼 이번에는 매입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 간이과세자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여기 20만원, 그러면 세액은 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매입세액 얼마를 공제해준다? 2만원을 공제해주는 게 아니에요. 얼마를 공제해준다? 22만원 여기에다가 곱하기 0.5% 이렇게 한 금액을 공제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한번 해볼까? 22만원 곱하기 0.5%니까 공제액은 1,100원만 이렇게 공제해준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언제라고 그랬었어요? 1년이라고 그랬죠?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으며 뭐만 하면 된다?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요게 이론에서 부가세법에서 물어볼 때 간이과세 제도의 특징, 요걸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라고 나와 있네요.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예전에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한다 그랬었거든요. 근데 발급하는 게 8천만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발급해야 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첫 번째, 간이과세자 중에서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자, 이 사람들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매업, 음식점, 숙박업, 미용, 욕탕, 유사 이런 것들도 여기 등등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읽어보시면 내용 앞에서 읽어봤던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자, 간이과세자의 범위 8천만원 미만. 자, 그 다음에 여기 적용 배제 여기도 별표 한 2개 정도 해놓고요. 상식적으로 읽어보셔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업종은 여기 간이과세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 지금 다른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는 벌써 일반 사업자예요. 간이과세자가 아니라. 자, 기존에 사업자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일반 사업자가 있어요. 일반 사업. 근데 지금 이번에 새로 신규 사업장을 하나 내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었냐면 신규 사업할 때는 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었어요. 여기 간이사업자 선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업이 지금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게 있어. 일반 사업자. 이 사람 신규 될 때도 간이사업자로는 될 수 있다?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 대가가 합계액이 8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 이 사람이 사업장을 갖다가 갖고 있는데 공급 대가로 여기 5천만원.
그 다음에 여기는 4천만 원. 그러면 하나하나 봤을 때는 얘가 다 그 금액이 8천만 원 미만이죠. 간이사업 적용이 가능한 것 같은데 두 개 합치면 8천만 원 넘어가죠.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여기를 어떻게 보겠다? 하나를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이사업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업종에는 A, B, C, D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연간 8천만 원밖에 안 된다면 말이 될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업종이 광업을 하는데 광업에서 제조업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 도매업을 하는 사람이 1년에 8천만 원 갖고 살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무지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8천만 원짜리 부동산 뭐가 있을까? 이것도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전문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공인중개사는 빠져 있어요. 부가세법에서 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종으로 보지 않고 실제로 여러분 그 집 근처에 거기 가보시면은 다 거기 사업자 등록증 걸려 있는 거 보잖아요. 그럼 간이사업자로 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부동산 중개사들이. 그 뭐 참고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전 연도 공급대 가격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 유흥장소와 부동산 임대사업자. 이런 사업자들은 간이과세자 될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신규 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과세 유형 변경과 간이과세, 이거는 이렇게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 간이과세자였던 사람이 일반 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내가 처음에 신규 사업하면서 간이과세자를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1년 동안에 그 부가세 납부한 결과를 보니까 8천만 원이 넘어갔어. 그럼 국세청에서 알아서 일반 과세자로 통보해줘요. 다음 언제부터는 일반 과세자로 합니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얘기죠. 근데 반대로 일반 과세자였던 사람이 장사가 안 돼서 간이과세자로 지금 적용을 받고 싶어요. 신청하면 이렇게 받아줍니다. 그 정도 내용이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이과세 포기도 마찬가지 납부세액 계산 뭐 그렇다 치고 아까 업종별 부가가치율 쭉 보셨던 거고요. 납부세액 공제, 신고 납부, 예정 부가. 요서는 요거 하나만 구분해 주세요. 예정 부가라는 말과 예정 고지라는 용어가 다른 말이에요. 아까 우리 일반 그 사업자인 경우 개인 사업자들은 예정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 예정 신고 때 뭐 보내준다 그랬어요. 예정 고지라는 걸 하신다 그랬거든요. 국세청에서. 근데 간이사업자인 경우도 예정 신고 의무는 없어요. 근데 얘는 예정 부가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예정 고지는 일반 사업자들 그 중에서 개인 사업자들을 얘기할 때 예정 고지를 한다 그러고 여기 부가 뭐죠? 여기 간이과세자한테는 예정 부과를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직전 과세 기간에 납부세액 2분의 1 금액을 예정 부과 기간 6월달까지죠. 결정해서 예정 부과 기한 예정 부과 기간이 끝나고 7월 25일이 되겠네요. 징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그 예전에 배웠던 법인 있잖아요. 중간연합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용어가 다르다. 그것도 받으시고요. 자, 여기도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차이가 있는 건데 지금 저기 일반 과세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도 그다음에 여기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그러면 예정신고 안 하는 대신에 예정고지, 예정부과 해가지고서 직전 과세기간에 2분의 1을 그냥 부과해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일반 개인 사업자도 여기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경우냐면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 직전 과세기간에 2분의 1이 고지가 되죠. 부과가 되고. 근데 이번에 장사가 너무 안 됐어. 반도 힘든 거야. 직전 과세 기간에 2분의 1 고지되는 거 그것도 감당이 안 돼.
그럼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얼마라고 돼 있어요? 납부세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에 얼마에 미달하는 경우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 그럼 반 내라고 하면 그 엄청나게 부담이 크겠죠. 그래서 나 그만큼 못 내. 그리고 예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도 그다음에 간이과세자도 뭐 할 수 있다?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에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는 간이과세자도 일반 과세자의 가산세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되 미등록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 적용한다. 0.5% 공급대. 그러니까 저기 누구는 간이과세자들은 다 지금 여기 공급대가를 모든 걸 계산을 하고 있죠. 특징이에요. 자, 간이과세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여하면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모두 적용하고 추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대가의 0.5%의 가산세를 적용한다. 이것도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납부 의무 면제. 납부 의무 면제 기준 4,800만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간이사업자들은요 납부 아예 면제해 준대요. 공급대가의 환산 이거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여기까지 해서 부가가시세는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래서 좀 지난 시간 일 있어서 가보셔야 돼서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